내가 5급 출신이네, 6급 출신이네, 7급 출신이네,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중요 안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업점은 영업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기보다 한 1,000원 더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예요? 지금 디지털이지만 현장에서도 지금 약 2년 정도 근무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오늘 영상이 일반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디지털 쪽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업점에서 본인이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규정을 많이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원칙주의형과 꼼꼼한 그런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한다. 네네. 두 번째 꼼꼼함. 꼼꼼함. 그럼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탁경님이 얘기한 건 원칙주의와 꼼꼼함. 자, 그러면 혹시 원칙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거 있어요? 왜 원칙주의가 중요한지? 현실이랑은 좀 동떨어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예시로 내가 고객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걸 내가 사인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무조건 받게 하는 거. 이건 간단한 예시인데 이런 건 그냥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일이 터졌었을 때 나를 보호할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처음엔 친구들이 모르니까 만약에 뭐 청약 상품을 팔던가 뭐 어떤 상품 팔았어. 근데 고객이 그냥 그거 대충 해줘. 뭐 김 계장이 해줘. 해서 내가 서명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네. 나중에 어떻게 그게 돼요? 불완전 판매가 돼요. 그렇지. 불완전 판매가 되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고객님이 그냥 가버려가지고 사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핑계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고, 그게 결국에는 규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준수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게 이제 영업점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직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왜냐면 이런 상황들이 요즘에 케이스 면접에 많이 등장하거든. 네. 이게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학생들 엄청 고민해. 그러니까 이런 답변에서는 나는 무조건 원칙을 지키는 게 무조건 원칙 중요한 지킨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붙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꼼꼼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 은행 직원으로서 꼼꼼함이 현장에서 더 필요해요? 일단 돈을 관리를 하잖아요. 지점에서는 돈을 시제라는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제가 빵꾸가 나면 안 되는 게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이제 직원들이 관리하는 돈을 시제라고 해요. 뭐 자출납, 모출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납들이 관리를 하는 돈을 이제 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관리하던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꼼꼼함, 그리고 업무에 빵꾸가 생겨서는 안 돼요. 업무가 빵꾸가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빵꾸를 메꿔주기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물론 제 경험담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꼼꼼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도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그런 직무 역량이 솔직히 영업점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탁경님을 만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직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지금 우리 생존이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원칙주의, 두 번째 꼼꼼함인데 이거에 맞는 본인들의 경험 정리를 나는 다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쵸?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 정리를 쭉 해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칙을 많이 지켰었던 그런 사례, 꼼꼼한 경험을 많이 해봤었던 그런 사례를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Y예요, Y. 왜 내가 현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거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탁경님이 지금 4년 차잖아요. 네. 그쵸? 어디 은행이라고 얘기 안 할 거고 여러분들도 묻지 마세요. 알았죠?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거니까. 지금 탁경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특징, 그리고 4년 정도를 일하면서 느낀 점 뭐가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정말 정이 많은 조직이에요. 정이 많은 조직? 일단 정이 많은 조직이고 연봉도 나쁘지 않은 솔직하게 얘기해줘. 회사여서. 너 그때 얼마 받았다고 했어? 솔직히. 일단 초봉 말고 탁경님 기준으로 처음에 그때 연봉 얼마 받았다고 했죠? 저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사나 아니면 이제 은행이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시스템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기여도 내가 얼만큼 더 노력해서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추진을 했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져요. 아까 얼마 받았냐고요? 아니, 저는 동기보다 한 1,000은 더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예요? 그건 이제 초봉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줘, 정확하게. 대략. 한 8,000 좀 넘게 받았어요. 대박이다. 네. 그때 2년 차 때? 아니 1년 차 때. 1년 차 때? 네, 1년 차 때. 난 다시 들어도 놀랍네. 다른 은행들보다 좀 더 보수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수적이다라는 게 사람이 꼰대다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할 때 정말 신중을 가한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안 같은 것도 당연히 엄격하겠죠. 그리고 원칙 같은 거 지키는 거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그런 조직의 회사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좀 더 물어보는 게 있어. 5급하고 6급의 차이가 뭐냐, 솔직하게 느끼는 거. 어디 은행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5급하고 6급의 차이가 뭐가 있어? 야, 그거 말하면 이제 다 말한 거 아닌가? 5급은 전국 채용이고 6급은 지역 채용이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6급으로 채용을 되는 순간 나는 그 지역에 이제 여자는 7년 있어야 되고 남자는 7년이야? 여자는 7년 있어야 되고 남자는 5년 동안 도간 이동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본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데 저기 뭐 전라도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간 이동을 7년이나 5년 뒤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국 채용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도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연봉적인 측면도 차이가 연봉은 한 있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연봉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500 그 정도 차이가 나?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 정도? 많이 나네, 나기는.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또 6급도 자기가 얼만큼 상품을 더 많이 팔고 추진하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급이 연봉이 6,000이 되는 것도 봤어요. 7급은 뭐야? 7급이라고 이제 공채 채용으로는 5급과 6급을 뽑는데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들 많이 뽑아요. 근데 그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환을 하려면 자기가 진짜 추진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것을 개인 실적 같은 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따로 시험도 봐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7급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7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직 정규직들은 약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그런 대체직들이 이제 열심히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7급으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 6,000이 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뭐 5급, 6급 차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래서 영업 잘하는 게 중요하네. 그럼요. 그러니까 영업점에서는 영업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5급 출신이네, 6급 출신이네, 7급 출신이네.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중요 안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업점은 영업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죠. 영업은 힘들데 그래도 지금 탁경님은 디지털이면서 영업도 되게 좋아했잖아. 저는 좋아했죠. 힘들지만 잘한 건 모르겠는데 네, 좋아는 했습니다. 그럼 영업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일단 사람들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또 일단 영업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바로 실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 동기부여가 돼요. 스스로 하루를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나 오늘 한 건 했다. 그럼요. 그런 게 진짜 맞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시 원래 직무로 다시 돌아갔는데 네네네. 그러면 디지털 부서에서는 뭐가 좋아요 지금? 몸이 덜 힘들긴 하죠. 몸이 덜 힘들긴 해요. 몸이 덜 힘들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생각 같은 것을 더 깊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자기 발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커리어 내용 보니까 WM 퇴직연금을 보조했다고 돼 있는데 난 이거 몰랐는데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영업점에서도 영업만 하려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자신 있게 그 상품을 팔 수가 있고 실적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WM 하시는 팀장님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보는 총무님 옆에서 그런 것들을 보조했었던 업무를 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뭐 어떤 상품 팔아야 돼? 그러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계속 이제 투자 상품 같은 것은 바뀌고 경제가 계속 사이클이 돌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한 사람한테 좀 더 조언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고객님들 상대로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투자 상품 어떤 게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전망을 봤었을 때는 이런 자산은, 이런 상품은 고객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이런 상품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네. 공부를 해야지 그것들을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경제신문 있으니까. 계속 봤죠 그때도? 저는 이제 매식형만 봤죠. 거짓말하지 말고. 퇴직연금 보조를 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어떤 거 보조했어요? 퇴직연금 IRP 계좌 만들잖아요. 물론 퇴직금을 수령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 IRP 계좌를 그냥 해지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을 들어가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줬었죠. 그러니까 이게 난 그래요.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나는 금융상품을 공부하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이유야. 어차피 나가서 현장에서 할 거잖아. 네. 그럼 금융상품 지금 한두 개 정도는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진짜 여러 개도 필요 없이 저는 그냥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돼요. 하나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와. 뭐 마지막 질문은 본인도 이제 영업점에서도 있다가 뭐 본사도 지금 있고 막 한데 뭐 우리가 취준일 때는 사실 개인금융, 뭐 기업금융, 뭐 W, 막 디지털 막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나는 뭐 현업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 이게. 네. 뭐 일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려면 절로 가야 되고. 네. 현직에서 있으면서 뭐 개인금융은 이런 영향이 있어야 돼요. 기업금융은 이런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면 본인이 솔직하게 느낀 걸 좀 얘기해 줄래요? 일단은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그쪽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일단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군별로 뽑아놨는데 다 영업점에 보냈잖아요. 그치. 다 영업점에 보냈는데 바로 2년 뒤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TO가 있어야 돼요. 해당 부서에 TO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나는 그 직군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내가 따로 공부해가지고 이게 이동 희망을 할 때 자기가 뭘 해왔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럼 결국 그거네. 일단 경계가 없어요. 꼭 나는 그치. 이 직군으로 뽑혔다 해가지고 그 직군으로 간다라는 보장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TO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준비를 더 잘해왔었던 사람한테 밀릴 수도 있고. 맞아. 아니 본인이 CEO고 본인이 그 해당 부서장의 팀장이나 부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 직군으로 뽑히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또 평판도 더 좋아. 그럼 나는 이 사람 데려가고 싶지. 이 사람 뭐 어차피 초년생이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이 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 다 우리가 선호하는 직무가 있는데 결국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나보다 뭔가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게 맞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주 종목을 정하는 건 좋으나 그 다음에 생각을 지금 벌써부터 하는 거는 너무 그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다. 금융업에 대해서 일단 좀 본질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우리 탁경님 마지막으로 지금 또 다시 이제 또 달려야 돼 이 친구들은. 다시 24년 됐으니까 다른 채널에서 막 그냥 똑같이 하는 얘기 말고 진짜 선배로서 한마디 해줘요. 막 그냥 형식적인 얘기 말고 지금 이제 또 우리 생존이들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죠. 진짜 진심으로 금융권 취업할 때 좀 뭐 쓴소리도 좋으니까 진짜 한마디 좀 해줘요. 네. 일단 제가 취준생 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믿음. 네. 아니 취업 준비는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근데 이때 누가 더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취업 당락이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취업 시장이 되게 얼어붙었을 때 상황을 끝도 없이 이제 약간 탓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직시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을 계속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끝도 없이 자기 확신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취준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진솔하네요. 사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자기 확신이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영상 잘 시청하시고 자기 확신이 없는 생존이들은 하단에 댓글 보면은 어리를 체인지 단톡방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자기 확신을 매일 갖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매일 하는 그러한 환경을 좀 구축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그런 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리를 체인지나 이런 것을 계속 매일매일 보다 보면 내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치. 근데 하나만 봐서는 그 확신이 잘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습관화 시키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생존이들한테 또 더 많은 도움을 주세요. 제가 좀 요구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뭐죠? 두렵네요. 약속을 일단 자 약속 뭐든지 줘. 여러분 받았어. 오케이 고생했어요. 생존하세요.